Hello, GQ. Hello, GQ. I'm 이정재. I'm 이병헌. I'm Hwang Dong-hyuk. These are the biggest moments from Squid Game Season 1. Gi-hun gets recruited. 돈이 없으세요? 돈이...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. 몸으로요? 나는 개인적으로 딱지치기 할 때 딱지맨한테 이 딱이 맞는 장면들이 제일 많이 웃었던 장면이긴 했어요, 사실. 오늘 이렇게 셋이 앉아있다 보니까 프론트맨이 상우를 먼저 제가 빚이 많으니까 쟤를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리크루트를 했을 것 같고 제 친구가 기훈이라는 애가 있네? 그 게임장 안에서 둘이 싸움을 시키던 둘이 어떻게 손을 잡던 뭐 이런 스토리가 재밌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기훈이 상우 때문에 끌려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비밀입니다. 영업 비밀? 성기훈이라는 인물은 이제 처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좀 아이디어를 따왔는데 어쨌든 루저였어요. 사회적으로 실패한 다니던 회사에서도 정리해고 당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까지 당하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경마장이나 드나드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주 추락한 중년 남자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기훈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었습니다. 감독님을 투영한 거구나, 캐릭터가. 기훈에는 제 옛날의 모습도 조금 들어있었어요. 일단 기훈의 외모부터가 이렇게 물론 정재 씨는 훨씬 더 잘생겼지만 모자 쓰고 후줄근한 잠바 입고 경마장 드나드는 모습이 제 대학교 때랑 너무 다 비슷하다고 해서 애들이 네가 입던 패션을 그대로 입힌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. 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완전한 루저이긴 하지만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기도 하고 돈을 다 경마장에서 잃고 딸 선물을 살라고 그 뽑기 인형 뽑기 기계에서 선물 뽑는 어떤 아이가 대신 뽑아줬을 때 그 아이를 막 껴안고 이렇게 빙빙 도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이 없지만 그 나이의 남자로는 그런 모습을 그 정재 씨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줘서 망가져 있는 사람이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연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Red light, green light, game.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무궁화 꽃?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어릴 때 저희 세대는 정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게임이잖아요. 뭐 동네에서 뭐 몇 명만 모이면은 늘 했던 게임이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던 게임 중에 하나였어서 첫 번째 게임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형은 언제까지 기억이 나요? 난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커서도 한 것 같아. 이제는 애가 있으니까 또 애랑도 얼마 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.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굉장히 사실 주관적이지. 그쵸. 술래가 너 걸렸어. 너 움직였어. 걸렸는데 그 사람은 난 절대 안 아니야, 움직였고 근데-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끝나기가 보통 일수지. 근데 또 거기 어떤 또 절묘한 또 타협점이 있기는 해요. 죽는 건 아니라서, 그쵸? 대본을 쓰고 콘티를 그릴 때 계산을 하나씩 했어요. 5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4번인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그 14번의 각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다 써가지고 몇 번째에서 첫 번째 사람이 죽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대본을 쓰고 콘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330명 정도의 배우들을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감이 없었어. 이게 되나?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니까 현장 편집 보는데 옆에서 보던 희한한 건 뭔가 이렇게 군무 같기도 하고 아트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Sugar Honeycomb Game.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.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. 전 5살 때부터 이제 뽑기를 했는데 그거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. 그냥 무조건 그냥 한 입에 다 넣어서 먹었어요. 집이 좀 잘 사셨던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아예 그냥 기대를 안 했어요.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. 사실 이 게임을 만들어 넣은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동네에 그 뽑기 아저씨가 많이 왔었고 실제로 그 우산을 뽑으면
돈을 줬어요. 그때는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쉬운 거, 이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거 합쳐진 모양은 하나를 더 줬지만 우산은 그 당시에 300원인가 줬던가 돈을 줬어요. 그만큼 어려웠거든요, 그게. 그래서 그걸 뽑으려고 다들 혈안이 돼가지고 온갖 방법을 개발하다가 우리 개발한 게 우리 동네에서 이제 뜨거운 핀으로 좀 녹인 다음에 뒤에서 핥는다. 그래서 그걸 뽑아서 돈을 받았어요. 입에다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녹이면서 핥는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아니 감독님 이렇게 핥으시더라고. 그래서 그게 포인트지. 저게 더 재밌겠는데? 절박함. 이게 절박함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.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바꾼 거야. 제가 이거 촬영 전날에 이게 진짜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려고 그 경범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모텔방에서 뒤를 계속 핥았어요. 5분간. 그래서 진짜 뽑았어요. 그래서 된다. 감독님은 진짜 실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면 우승자가 되실 수 있겠네요. Tug of War. 그냥 버티려고요. 이때 자세는 눕는 자세. 아랫배를 하늘로 쭉 밀어 올리고 머리는 뒷사람의 사타구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힘껏 터치려. 처음에 대본 쓸 때 이 줄다리기를 고공해서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뜨리면 죽는 걸로. 재미가 있으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서 이 기운내 불리한 팀이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고민을 막 했는데 엄청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. 줄다리 이기는 방법을. 거기에 나왔던 게 뭐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서서 누워서 매트릭스 자세를 취하고 버틴다. 이러면 쉽게 안 끌려간다. 이거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아서 오일남이 막 이제 설명을 해서 그걸 알려주는 장면이 그래서 나온 거고, 그게 그림도 멋있더라고요. 이렇게 뒤로 쫙 같이 누우니까 그걸로는 안 끌려갈 수 있지만 뭐 쉽게 이길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의 킥이 더 있어야겠다. 그 다음에 상우가 내는 아이디어인 몇 발 갑자기 앞으로 움직여서 저들을 넘어뜨리는, 그것도 어디선가 제가 어릴 때 확 줄 놔서 넘어뜨리고 막 그랬던 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작전을 한번 만들어서 현실에서 뭐 꼭 먹힌다 안 먹힌다 보다는 설득력이 그럴듯하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낸 작전이었죠.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 찍을 때가. 그런데 의외로 그 줄다리기 게임이 힘들었어요. 저희 팀이 다 땡겨도 꿈쩍도 안 하는 데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1분 정도를 카메라가 계속 찍었는데 그 1분 동안 계속 이렇게 땡기는 거가 많이 힘들었어요. 의외로. The Marble Game Twist.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. 캐릭터들끼리 딱 친해진 거를 알고 그렇게 편먹게 한 다음에 자기 편 중에 한 명을 탈락시켜야 되는 그 룰을 만드는 이 캐릭터는 정말 나중에는 그 보면서는 되게 좀 너무 잔혹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재미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이었어서 제대로 된 선택이었구나. 네 번째 게임이어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,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연히 서로가 같이 하는 게임으로 믿게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게임이 있으면 가장 큰 극적인 반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무술 게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 해외 리액션 영상 보면 이 게임을 보고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, 사람들이. 그래서 됐다, 성공했다. 뭐 시즌2에서 이노가 기운을 테스트하듯이 시즌1에서는 오일남이 기운을 가장 테스트해보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. 자신에게 어떤 뭔가를 보여준 기운에게 마지막 어떤 작은 호의, 선의 이런 걸 베푸는 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호의라는 게 그래 그 다음 게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작은 호의라고는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 호의로 인해서 이 성기훈이 어떤 심리로 다음 게임을 할까를 지켜볼 오일남을 생각하니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. The Glass Stepping Stone. 배우들이 많이 무서워했어요, 진짜.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거 좀 뭔가? 저거 좀 미끄러울 것 같은데
그러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니까 점프해서 다음 스톤으로 가면은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. 그래서 몇 번 한 두어 번 넘어졌어. 저도 이제 사전 연습을 좀 해봤는데, 유리가 강화유리라 부서지진 않지만 흔들려요. 특히 이렇게 한 칸을 건너뛰면, 훌쩍 뛰면 이게 느껴져서 맨발로 모든 그 진동이. 은근히 그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. 그때 제가 촬영장에 놀러 간다고 갔을 때 맞아요. 바로 그거 그걸 찍을 때 촬영하고 왔어요. 네. 계셨었어요. 그래서 저거 뭐 하는 거지? 라고 생각을 했었죠. 한민여 캐릭터 했던 김주정 씨. 그 한 칸을 못 뛰어가지고 막 우셨어요. 그 위에서. 이 뛰는 게 너무 겁을 내셔가지고. 그래서 막 달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뛰게 하느라고 한 10분인가를 막 이렇게 다독이고. 그리고 결국 조금 줄여줬어요. 저희가 폭을 뛸 수 있는. 그만큼 다들 무서워했습니다. 생각보다 그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섭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어려워서는 안 좋아요. Reveal of the Frontman. 프론트맨의 전사가 1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설명이 1편에서는 안 돼요. 다만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과 무슨 이야기하지 못할 어떤 스토리가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짐작만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1편이 끝나고 시즌 2에서 비로소 프론트맨의 과거와 그리고 또 그만의 어떤 사연 그리고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어떤 이유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죠. 스퀴드 게임. 내가 게임을 그만둘까 봐? 그래! 형이랑 걔랑 둘이 그만두면 다 끝나니까 돈도 없이 그냥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이 칼에 죽었어. 그 돈, 난 절대 여기서 가지고 못 나가. 마지막 게임인 그 오징어 게임도 역시 다른 캐릭터도 아닌 상우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너무나도 이렇게 막 친구랑 이런 게임을 해야 되나?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? 고민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로 그 게임을 시작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다른 게임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게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.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반전을 제가 넣어놨는데 새벽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기훈이 상우를 죽이지 않고 칼을 땅에다 꽂고 그냥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돌아서잖아요 다시. 그리고 나서 상우에게 같이 투표를 해서 이 게임을 끝내자고 여기서 같이 살아서 나가자 돈을 포기하고 상우를 살리는 방법을 택한 기훈이 첫 번째 반전이었고 하지만 그런 상우는 그런 기훈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러면 아무도 돈을 못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을 택하는 상우의 선택이 또 다른 어떤 큰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설정도 되게 그 상우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 좀 부탁해달라고 그렇죠.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순간에서도 막 자기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그렇죠. 캐릭터잖아요. 이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돈을 못 가지고 나간다는 상상을 상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Player number one is alive. 자네,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?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. 잔인했어요. 역시 그 설정마저도.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지켜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끝까지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. 떠나고 나서 프론트맨이 오잖아요. 그 눈을 딱 감겨주는 게 이제 그 씬의 마지막인데 마치 이제 넌 가시고 내가 승계자야, 내가 호스트야 라는 어떤 그 선언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촬영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었는데 오영수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딱 촬영장에 나타났을 때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맞죠. 처음 처음 마주치는 장면. 그분한테도 제가 케미오로 출연하는 거를 비밀로 맞아요. 하셨는지 네. 그분도 제가 촬영장에 나타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걸 보고 와 정말 비밀이
완벽하게 지켜줬었구나.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. 그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. 근데 오일남한테는 비밀로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뭐 없었죠. 없긴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하도 비밀 그때 까메오는 좀 서프라이즈로 가기로 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죠 사람들한테. 기사화 될까 봐. 예, 뭐 괜히 소문 나고 그러면. 기훈 dyes hair and chooses to go back. 그 비행기를 타.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. 어떠셨어요? 그 빨간 머리 하자 그랬을 때 제가. 굳이?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왜? 왜 빨간 머리로? 근데 나름 또 이렇게 훨씬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. 어울리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얘의 심리가 그냥 제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들어갔던 이유가 사라졌잖아요. 어머니의 치료비를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 안에 어딘가가 이미 고장나버린 뭐 그런 사람의 어떤 상징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빨간 머리를 해보면 어떨까. 감독님도 그 순간에 정상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이제 이 쓰고 하면서 기혼과 같은 여행을 같이 했달까? 비행기를 타고 갔어도 딸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. 빨간 머리 보고. 그러면 통장을 보여줘야지. 아빠 통장이야 하고.